안녕하세요. 참된 학습법의 나원장입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하다가 지난 시간에 중등 시작을 언제 하면 좋을까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는 교재 선택에 대한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2015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현재 초1부터 고3까지 모두가 2015 개정교육과정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많이 안 가다 보니까 이게 홍보라든지 전달이 좀 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초등 과정에서는 크게 바뀌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자유학년제가 지금 다 도입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전해부터 자유학기제부터 시작을 해서 이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은 크지 않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변화가 좀 많죠. 일단 제일 많이 부각되는 부분이 문이과 통합이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들어들 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고교 학점제라는 내용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말씀드리기 전에 어떤 대상을 위해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 현재 고등학생의 학부모님들한테 이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보다 전문가이신 분들한테 듣는 게 맞는 것 같고, 저는 이제 초등 고학년이거나 중학교 1, 2학년 학부모님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초 5, 6학년 그리고 중 1,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입시가 굉장히 멀게 느껴지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준비를 해야 그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얘기를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고교 학점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고교 학점제란 본격적으로는 2025년도까지지만 그 이전에도 아마 부분적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 자유학년제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지만 몇 해 전부터 자유학기제 혹은 좀 빠른 학교는 자유학년제가 시행된 학교도 있으니까요. 초6은 지금 정확히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고, 그 윗학년도 아마 이 과정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교 학점제는 말씀드렸고, 그럼 문이과 통합이 어떤 개념이냐면, 고1까지는 필수로 다 같이 똑같은 과목을 듣게 되는 거예요. 저희도 지금 문이과 선택하기 전에 지금 같은 과목을 듣고 있는 듯이 고1에서는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고2에서 문과, 이과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로에 따른 과목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지? 라고 하시는데, 대학에서 과목을 선택해서 들었던 것처럼 이제 고등학교도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과목을 선택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준이 진로, 적성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내가 가고자 하는 전공에 대한 게 정해져야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들어야 돼서 나중에 조금 불합리하게 선택할 때 제한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유념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1의 자유학년제가 중요한 거죠. 이때는 성적은 안 들어가요. 시험도 안 보고 대신 수행평가는 봅니다만 성적 반영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존의 학생들은 이 자유학년제라는 시기를 그냥 보충학습을 하는 시기, 부족한 공부를 보완하는 시기로 많이 보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 대비하는 아이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고교 학점제에서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이 있는데, 필수는 그냥 다 같은 과목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수학 몇 시간, 국어 몇 시간 이런 것들 정해서 우리가 선택할 게 없지만, 자율 선택 과목에 있어서는 교과 선택이 있고요. 그리고 진로 선택이 있기 때문에 이때 과제물로 제출하기 위한 그런 자료들이 좀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중1 때 수행평가 공부도 안 되는 저런 거를 열심히 해야 되나 라고 하시겠지만, 그것들이 꼭 필요로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연습할 수 있도록, 충분히 훈련할 수 있도록 그런 대비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선택이라고 해서 100% 학생들이 자율에 맡기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서울이나 스카이대학 같은 경우에는 필수 과목이 아닌 선택 과목에서 들었어야 하는 그런 과목들을 정해놨기 때문에 비교적 좀 어려운 과목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학적인 부분에만 봤을 때 수능에 반영되는 거는 수1, 수2는 필수고 나머지 과목들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끔 해서 어쩌면 학생들의 수학 공부에 부담을 좀 덜어주지 않았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조금 괜찮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그런 것만 들어선 되는 게 아니라 조금 어려운 과목을 들어야 내가 원하는 과에 혹은 대학에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뭘 들어야 되고 어떤 게 필요로 한지를 알기 위해서 자기 진로를 좀 빨리 정하셔야. 왜 이 부분이 문제가 되냐면 지금 자율선택 과목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일반 고등학교에서 이 과목들 다 개설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선호하는 학생들이 많은 과목들은 개설이 되고 그렇지 않은 건 개설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학생의 진로나 꿈이 조금 보편화되어 있는 전공이라면 뭐 어느 학교나 개설이 되어 있겠죠. 근데 조금 특수한 과에 진학을 목표로 한다거나 아니면은 좀 상위권 대학이어서 내가 꼭 들어야 하는 과목이 있다라고 하면 그 과목이 개설되는 고등학교로 진로를 정하셔야 된단 말씀이에요. 일단은 내가 필요로 한 과목이 개설된 고등학교로 가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이 고등학교 정보를 어떻게 아느냐 알 수 있더라고요. 어머님들 학교 알림이라고 사이트 알고 계실 거예요. 네이버나 이런 검색창에 학교 알림이라고 치시면 거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학교별 공시 정보란에 들어가시면 그 학교에 어떤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전공을 정했다면 그리고 내 아이가 진학할 고등학교에서 어떤 과목들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고등학교 지원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할 일이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는 학생들은 중1 때 자유학년제 때 그냥 놀 게 아니라 그때 필요한 수행평가, 뭐 UCC를 찍는다든지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하는 게 그냥 시간을 날리는 일이 아니라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성의껏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진로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고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전공으로 정할 수 있는 과들이 많고 그러면 직업도 그만큼 다양한데 아이들은 그런 정보를 모른다는 말이죠. 솔직히 중1 14살밖에 안 된 아이들이 자기 적성이나 진로를 어떻게 결정을 하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교육부에서 하는 지침들도 보면 결정을 하라는 게 아니라 중1 때는 그런 다양한 정보, 다양한 진로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관심을 가져봐라. 아는 만큼 보이는 거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의사, 변호사, 검사 뭐 이런 거 한다는 거고, 직업이 조금 더 다양하다는 걸 알게 되면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고.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